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중독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그다음에 불법 처방 이런 사례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정부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즉 님스라고 합니다. 님스가 도입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직군이라고 하면 바로 병원약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고 올해 8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병원약사회와 데일리메디가 현재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제로를 위한 병원약사의 재원이란 주제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자담에는 먼저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병원 약사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황보영 부회장님께서 그 마약류 관리 업무 요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그 마약류가 그 일반 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금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의약품이 병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로는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구입부터 처방하고 조제하고 또 환자에게 투약하고 폐기하는 이런 일련의 6단계 중에서 이제 마약류가 좀 특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전 과정을 전부 다 님스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가 되는 이 마약류에 대해서 한번 좀 현재 마약류 정의가 법률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좀 한번 먼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마약류는 마약과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3가지를 전부 총칭하는 거고요. 업무 단계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를 이제 병원에 구입하게 되는 거는 일반 약과 조금 큰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마약류 구입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약품명 또는 수량 또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제조번호, 일련번호까지 이런 그 정보를 전부 다 그 님스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그 약의 그 추적 관리를 위해서 그 포장단위별로 전부 부여한 고유 번호인 이 일련 번호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그 관리 내용을 이제 님스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나 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마약류는 일반 약과 다른 그런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 약 같은 경우는 약의 특성에 맞게 뭐 차광을 한다거나 또는 냉동을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 실온에서 보관한다거나 그런 주어진 조건에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이중 장치가 있는 그런 철제 금고에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2가지 보관 시설이 잘 유지 관리가 되는지 매주 1회 정도는 그 저장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점검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기록 관리하고 또 기록 관리한 내용은 2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방 단계에서도 일반 약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이후부터 이 처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조치 사항들을 그리고 추가 사항들이 좀 사실 발생했고요. 물론 이거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과정이니까 약사 너희들이 무슨 업무상의 변화가 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처방하는 과정이 제대로 처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반의 노력을 약사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선 2020년 8월에 이제 안전사용 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 내용이 잘 실시되거나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게끔 조치 기준을 시각처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2022년이고요. 이런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을 하고요. 잘 처방하는지 아닌지 이런 정보를 계속 그 처방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의료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지난 6월 14일 날부터 실시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방 과정에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제 과정인데요.
사실 저희 약사들이 이제 이 마약류, 마약과 향정을 조지하는 과정에 일반 약하고는 다르게 정말 큰 시간과 또 주의를 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또 이렇게 일반 약하고 향정은 조금은 비슷한 그런 카테고리로 좀 묶어볼 수가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마약은 마약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조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또 일련 번호 기재된 일련 번호를 전부 다 전산에 올리고 전산에 올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그런 과정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약하고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제한 그런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포장 상태를 보심으로써도 일반 약하고 다르게 마약류라고 구분을 해서 표기된 그런 그 약포지를 활용해가지고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 단계에서도 저희가 조제한 약을 이송원을 통해서 병동에 있는 간호사나 또는 환자에게 배송하는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전부 다 핸드 투 핸드로 사람 손을 거쳐서 어떤 뭐 이송 장비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요. 사람이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약을 수수하거나 교부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어떤 과정에서 약이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되고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과정을 또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기관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그 환자 정보하고 약 정보를 전부 확인하고 매칭하는 이런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폐기 과정도 사실 일반 약하고는 좀 많이 마약이 차이가 나거나 특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은 마약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약까지도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약을 그냥 아무렇게나 폐기하거나 일반 약과 섞이지 않고요. 전부 그 제대로 된 약을 사용하고 남은 약이 맞는지 확인해서 용량과 분명을 전부 다 확인하고요. 그 확인한 내용을 또 사용하기 전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약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한 다음에 너무 이제 많이 쌓이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흰 박스 이런 거가 지금 1300병상에서 지금 나온 박스인데요. 일주일에 무려 70개가 이제 이런 박스가 모여진다고 하고요. 이런 그 약을 잘 모아서 또 보관했다가 그 약이 이상한 경로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게끔 약사들이 그거를 또 잘 폐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마약의 폐기 단계입니다. 네, 이건 좀 이제 억울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이제 마약 재고를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는 그 마약과 향정이 총 77품목이 있습니다. 이 마약류들을 매일매일 전산 재고량이랑 실 재고량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단 뭐 한 알, 반 알이라도 재고량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재고량이 틀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모든 이제 약사들이 이제 열일을 제쳐두고 탐정처럼 원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 정도는 아마도 마약을 맞추시는 약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이제 근무하는 부서에는 그 마약 조제하고 나서 빈 박스만을 모아두는 전용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사들은 반드시 마약 조제 후에 남는 빈 박스가 있으면 꼭 이 쓰레기통에다가만 버리도록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청소해 주시는 그 사원님께서도 일과 중에는 절대 이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꼭 이제 마약 통계가 다 끝난 그 시점에 정해질 때에만 이제 마약을 그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도록 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 1회 복용량이 뭐 0.5정이든 0.25정이든 반드시 딱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제되어 나가기 때문에 잔여 마약이 생길 수가 없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고 남은 양에 대해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그 CC까지 맞춰서 저희 쪽에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럼 약사는 그 잔여 마약을 받고 수량을 확인하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또 폐기 금고에 또 이중 철제 금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폐기하는 작업까지. 그래서 전 과정에서 약사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소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홀로 약사님이 업무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약류 관리 업무가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소요양병원에서는 마약류 관리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임윤희 약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약사 인력 기준은 1인 이상이고 다만 200병상 이하 규모의 요양병원에서는 주당 16시간의 시간제 약사를 둘 수 있다입니다. 200병상 이하 규모의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병원의 약 60%에 해당되며 시간제 약사의 근무 형태는 주 2회나 3회 또는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이루어져 약사의 부재 중에 마약류의 입고나 조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40시간 상근하는 약사가 있는 병원에서도 부득이 약사의 부재가 발생하고 이에 대체 약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약사의 관리를 벗어난 마약류의 사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약사들이 이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마약 사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님스 보고 이전보다 정말 3배 정도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약류 관리자를 두는 기준은 마약 처방 의사 4명 이상이 있는 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에 국정감사에서 김윤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병원이 20%, 요양병원이 18%가 되는데 여기는 마약류 관리자가 없이 마약을 처방하고 있고 또 사용량을 봤을 적에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병원보다 한 2배 이상이 더 사용량이 더 많았습니다.